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024년 12월 6일이고 금요일입니다. 자, 이제 이번 이제 비상계엄령 사태는 하루 이틀 지나면서 이제 내란 사태로 규정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놀란 가슴을 좀 쓸어내리는 그런 분위기인데 사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은 오늘 밤이 엄청난 위기다.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는 윤석열이에요. 밑에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도 뭐 양심선은 비슷하게 했죠. 미국이 압박을 엄청나게 넣었죠. 전 국민적 분노가 들끓고 있죠. 끝난 것 같아 보이잖아요. 그리고 주요 관여자들의 이름이 거명이 되고 하던 일에서 물러나고 이런 모습들이 보이는데 그게 아닙니다. 예, 이제 민주당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그게 동의가 돼요. 오늘 밤이 되게 위험한 날입니다. 제가 그제 말씀드릴 때 충분히 못하게 설명드린 부분이 있는데 탄핵 절차를 밟게 된다면은 몇 분이 이제 그런 의견을 남겨주셨지만 저도 과거 노무현이 이제 업무 정지가 됐을 때 탄핵안이 통과돼서 그 당시에 서울시청 근처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밤에 업무 후에 그 시위에 아마 참여하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돈도 좀 보태고 그런 것처럼 업무 정지가 아마 이제 탄핵안이 통과가 되면 바로 업무 정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전체를 과정을 돌리는 데는 현재 최종 판결이 나오는 데는 한 2달, 지금 같으면 뭐 발행이 당연히 되는 거죠. 통과만 된다면 탄핵안이. 전체가 2달 걸리는 것인데 지금 탄핵안 심의 표결을 내일, 즉 토요일 저녁 7시에 하기로 돼 있어요. 자, 그때 통과가 되면은 아마 의사봉이 땅땅땅 되면은 그때부터 업무 정지가 바로 될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한테 남은 시간은 제가 이제 그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2달이 아니고 이틀, 내일까지입니다. 이틀밖에 없어요. 예. 자, 그 시기 내에 뭔가를 할 수 있다. 왜? 윤석열은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니까 마지막 시도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여건이 지금 조성이 돼 있다. 지금 뭐 조사를 한다, 출국 금지를 한다 하지만은 그 중에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실제적인 실무 총책임 역할을 했던 김용현 같은 경우가 체포가 안 됐잖아요. 체포를 사실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충암골 라인 여인형 국군 방첩부대장이 핵심 역할을 했거든요. 그 라인이거든요. 그를 잡아야 돼요. 근데 그를 직위에서 배제를 하고 배제예요. 예. 하고 어디로 보냈느냐? 국방부로 보냈어요. 이거 뭔 일입니까? 예. 자, 그러면 아직도 지금 수방사하고 특전사는 관여를 더 이상 못하게 될 것으로 보이지만 그 외에 한미연합사의 영향을 받지 않는 세력들을 이용해서 조금의 불장난이면 되거든요. 전방에서. 그것은 남아있고 여러분 윤석열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제는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모든 세상에 다 버려졌어요. 한동훈한테 국민의힘으로부터 버려졌잖아요. 탄핵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탄핵안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요. 미국에 엄청난 압박이 있습니다. 그게 한동훈한테 영향을 줬을 수가 있어요.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의 양심선언에도 미국의 힘이 작용했을 수가 있어요. 아, 대세가 기울었구나. 그러면 빨리 자복하는 순서부터 불을 덜 받겠구나. 이런 게 있거든요. 한동훈도 마찬가지죠. 예. 자, 그러면 여러분이 윤석열의 입장이라면은 이 불장난을 왜 안 하고 싶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게 오늘 밤이래요. 내일 낮까지 7시에 표결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제 마음 같아서는 그 표결 시간을 앞당기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예요. 자, 국내에 지금 시도했던 국회를 해집어 놓고 주요 인사들을 체포를 해서 간첩으로 몰고 또 중앙선관위 서버를 조사를 하는 형식을 취함으로 인해서 부정선거로 됐다. 그래서 국회의원을 다시 뽑는다든지 정치판을 새로 짜려는 의도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게 확실해졌잖아요. 하루 이틀 만에. 그건 불가능해졌죠. 이제는. 남은 건 뭐냐? 북한에 대한 도발밖에 없어요. 미국이 반대한다? 북한에 푸틴이 있다? 그런데 윤석이 남은 카드는 그거밖에 없어요. 이렇게 죽거나 저렇게 죽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게 오늘 밤이라는 겁니다. 지금.
네. 자, 그래서 영상을 좀 만들어 봤고요. 충분히 우리가 주의를 할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지금은 살짝 마음을 놓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 긴장은 내일 밤까지 계속 유지가 돼야 되고요. 김용현과 여인영을 반드시 지금 바로 체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걸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지금 국방부 차관이 대응을 하고 있는데 그 자가 하는 말을 100% 믿을 수가 없어요. 예, 어차피 기본적으로 한 통속이잖아요. 예, 뭔가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왜냐, 그들도 다 죽을 거니까 이제 잘못되면은. 충분히 윤석열의 마지막 불장난에 동참할 동기가 있어요. 그들이 지금 국회에 나와서 지금 박살나고 있는 그들이. 예. 자, 그래서 뭔가 지금 어설픈 구석이 있다는 지적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자, 조선일보 속보로 낮점을 오전에 난 겁니다. 윤석열 조속한 직무 집행 정지가 필요하다. 네, 내일 이제 투표를 하겠다는 거죠. 당론으로는 탄핵에 반대한다고 당론이 났는데 말이 바뀐 거예요. 자, 이게 바뀐 게 뭐 지금 정보들이 노출에 대해서 한동훈도 지금 검거 대상이었다라는 부분도 있겠지만 저는 이런 정보가 왜 노출이 됐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이건 미국의 힘이다. 우리 언론에서 전혀 보도하고 있지 않지만 저는 그게 가장 큰 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미국이 윤핵관을 포기했다라는 메시지가 전해진 거예요. 그럼 한동훈 나라도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미국 측에서 압박을 가하니까 여러 정보들이 나왔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서 한동훈이 마음을 정했다. 자, 이렇게 되면 내일 탄핵이 될 가능성은 높다고 봅니다. 국민의힘이 얼마나 참여할지는 모르지만, 네, 그래서 그 과정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도 쫓기는 거죠. 그게 오늘 밤밖에 시간이 없는 겁니다. 남은 방법은 유일하게 대북 긴장 촉발이에요. 그것도 걷잡을 수 없이 해야 돼요. 자, 여기가 왼쪽이 여인영 방첩 사령관이고 예전에 보안사라고 하시면 되겠고 군 내부에 있어서 간첩들의 연계성이나 간첩들의 활동을 막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옛날부터 뭐 제일 무섭다고 그러죠. 여기 뭐 저희 어릴 때도 보면은 젊을 때도 보면은 이쪽 친구들 머리 안 깎고 다닌다. 사복 차림으로. 그러면은 여러 부대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들이다. 네, 충암고죠. 여기하고 김용현 국방장관 요런 라인이거든요. 이 사람을 직무에 배제를 해놓고 어디로 보냈냐? 국방부로 보냈다니까요. 근데 김용현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도 국방부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걸 안 하고 있잖아요. 언거주춤한 거예요. 윤석열한테 기회가 있어요. 지금밖에 없어요. 내일이면 끝이에요. 자, 여기서 이번 계엄령은 준비가 좀 됐지만 뭐라고 할까? 지난번에 잼버리 사태, 서산 잼버리 희한하게 일 처리한 거 있었고, 그 다음에 부산 엑스포 유치 과정에 보면은 우리가 정말 우리나라 수준에 안 맞는 그런 일 처리를 했거든요. 이번도 준비를 여러 번 했지만 실행이 엄청나게 어설퍼요. 그게 윤석열의 특징이에요. 자, 그가 체포하려고 했던 인력을 한번 보세요.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한동훈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이 뭐 큰 동기부여이 됐을 수 있죠. 마음을 바꾸는데 박찬대 민주당 아마 원내대표인가 그럴 거예요.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 지금 이 계엄령권에 대해서 먼저 까발린 사람이죠. 그래서 이게 들어갔다. 이건 상당히 개인적이에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홧김에 급주려고 그 말 자체가 너무나 희한한 거죠. 국가 계엄령, 전 국민을 불안하게 떨게 했던 국가 계엄령을 본인이 홧김에 처리한다.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뭐라고 할까? 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정신이 아니다. 사이코패스다 이 정도면. 그다음 정청래, 조국, 그다음 김어준. 자, 김어준 잡으러 갔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다음 김병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직까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요. 근데 댓글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대장동 관련된 부분을 잘 알고 있다. 네, 거기서 윤석열이 원하는 대로 안 해줬다. 이거 개인 보복성 체포예요. 이거는 우리의 역사를 한 50년, 60년? 지금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국가들로 지금 되돌리는 거예요. 이걸 독재 아니라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이런 일을 벌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핵심 역할을 한 여인영하고 김용현이 충암고 라인이 확보가 안 되고 있어요. 신병이.
그게 제일 두려운 부분이에요, 지금. 어차피 죽을 거예요, 그들은. 여인영은 군인이니까 군 형법에 반란이면 사형이에요. 김영현은 민간인 신분이니까 사형보다 낮을지는 몰라요. 윤석열은 말할 것도 없는 거죠. 당연히 탄핵이고, 탄핵 이후에 판결을 받게 되면 심각한 판결을 받게 될 거예요. 거기다가 자기 마누라 건 다 딸려올 거 아니에요. 여태까지 한 거 다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인영과 김용현이 국방부에 모여있다는 가정을 하게 되면 엄청난 겁니다. 수방사 특수전사령부 빼고 그들이 가용할 자원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미국이 지금 강력한 압박을 넣고 있기 때문에 한미연합사의 전시의 경우에 통제를 받는 부대들은 움직이기 어려울 거예요. 자, 그런 것도 제대로 검토를 안 하고 지금 특전사도 늦게 도착했잖아요. 의외. 이번엔 달리기 싸움이었어요. 헬기가 707이 헬기로 왔는데 헬기 출발시켜서 한 50분 걸렸다. 707 특임대원들의 상당 부분은 집에 가 있었다. 왜? 부사관들이니까, 간부들이니까. 다시 모았다. 그렇게 와서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그런 박질이 빨라가지고 담을 타고 넘어와 있었다. 경찰한테도 그 지시를 수용시켜서 국회를 막으라고 했는데, 심지어 국회 경비대한테도 막으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됐다. 자, 나쁜 짓은 다 했어요. 반헌법적인 일, 헌법기관을 건드렸으니까. 선관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일처리는 어설퍼요. 깔끔하지가 않아요. 즉, 특전사가 국회에 도착했을 때는 그들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사당에 이미 난입을 해서 그 안에 있는 의원들을 끌어내야 됐단 말이에요. 체포할 사람 체포하고. 자, 그 과정에서 지금 특전사령관의 양심선언은 뭐냐. 거기서 물러나라고 했다.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게 사실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엄청난 특전사령관이 진짜 맹목적인 충성을 하는 사람이었으면 거기서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래서 테이저건도 못 쓰게 하고 뭐 고무탄 같은 거, 공포탄 못 쓰게 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는 뭐 좀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크게 뭔가를 막은 게 있어요. 그만큼 전체가 어설펐다는 거예요.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잼버리나 뭐 부산 엑스포 유치 같은 거, 그 외에 수많은 사건들 하고 일맥상통해요. 자, 그래서 밑에가 준비가 제대로 안 됐고 조직이 어떻게 기능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어떤 홧김매물 처리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비선을 통해서. 자, 이런 상황이었다. 자, 여기서는 이제 또 뭐 홍장원 국정원 1차장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한동훈 등 몇몇 정치인은 따로 체포를 해라. 그래서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우리한테 그런 권한이 없고 인력도 없다 라고 거부했다는 거잖아요. 거부하니까 경질 지시를 했대요. 자, 그 말은 그냥 술을 먹었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몇 시간 동안 제대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동분서주하면서 화만 냈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대사를 처리하면서 이런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은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안 된다. 대통령실과 정부의 고위층이 전혀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다. 협조체계가 전혀 없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인의 죄만 계속 늘어나죠. 그런데 그게 싫으니까 계속 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남은 거예요. 대통령, 그 다음 도망간 김용현, 그 다음 지금 그는 이제 사임했으니까 공식적인 명예권은 없어요. 그 다음 방첩부대장. 자, 여기 국정원 원장은 마음에 안 들어서 1차장한테 바로 통화를 할 정도니까 윤석열은 군부대 사단장한테 전화도 할 수 있어요. 예. 자, 국정원 1차장이 얼마 전에 보니까 월간 중앙에 그게 마침 났어요. 그 내용이 뭐라고 나왔냐면 그 이야기를 듣고 윤석열한테 미친놈이라고 그랬어요. 네. 자, 밑에 그 박정은 검사 출신이죠. 민주당 의원이 정리를 잘했어요. 여인이 국방부 본부로 발령을 했다. 방첩 장관에서 빨리 빼내라 그러니까 업무 배제를 시키면서 그걸 국방부로 보냈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걸 지금 수행한 사람은 국방장관의 대행이 국방차관이에요. 자, 그것도 한묶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밤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시간은 오늘 밤밖에 없어요.
국방차관도 시간을 벌어줬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중요한 자료 없애버리고 너희가 마지막 뭔가를 한 칼을 쓰려면 해라. 국방부를 보냈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게? 바로 철창으로 갔었어야죠. 구금해야 되죠. 이걸 계속 지적하고 있는 건데 우리 언론들은 이게 눈길을 안 보내고 있어야지. 이게 끝난 거 절대 아닙니다. 더 큰 게 오고 있어요. 국회에 난입해서 국회를 해산하는 게 우리한테 위험이 더 크겠습니까? 아니면 북한하고 전쟁을 하는 게 위험이 더 크겠습니까? 여러분, 수도권에만 2천만 명이 살고 있는데, 네. 자, 그래서 직무 정지를 하고 직무에서 배제를 시켜가지고 아무 일도 못하게 해서 뭐 사실은 이제 잡아야 되는 거죠. 예. 신병을 확보해서 잡아야 되는 건데 조사가 있을 때까지. 왜냐, 내란 제에 가입했잖아요. 군인이기 때문에 사형까지 받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를 국방부로 보낸다? 특히 여인형. 예. 이게 문제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시간을 벌어준 거예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이거 이상은 더 이상 못해. 국방부 차관은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럼 그 기회를 얼마나 활용하고 싶겠어요. 윤석열 입장에서는. 내리면 죽는데. 김건희가 바가지를 얼마나 긁어대고 있겠습니까? 예. 자, 이거가 사진이 마침 났더라고요. 예. 계엄군이 중앙선관위에 진입해서 서버에 사진을 찍는 모습인데, 이 사진, 이 서버가 뭐냐면 사전투표 관련된 서버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의심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윤석열이. 거구 유튜브처럼 내가 선거에 질 이유가 없다. 분명히 부정선거가 있었다. 이거 하고 국회 주요 인사들, 그리고 한동훈하고 다 모아서, 또 기분 나빴던 놈들 다 모아서 이걸로 엮으려는 거죠. 부정선거를 획책했다. 그럼 뭐 초법적인 상황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독재죠. 그래서 새로운 선거를 하려고 했다. 새로운 정치판을 짜려고 했다. 그래서 내가 더 이상 구속받지 않고 스트레스 받지 않게 나와 김건희의 안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려고 했겠다. 그게 뭐 그런 이야기 제가 쭉 해왔습니다만은 그 구체적인 것은 이렇게 밝혀졌어요. 박은정 의원이 정리를 잘 했더라고요. 왜 국회 또 300명, 선관위에도 왜 300명이 갔느냐? 선관위 왜 그렇게 중요했느냐? 예, 말도 안 되는 뭐랄까 약간 망상을 가지고 있는 거죠. 망상을. 예, 정상인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자기 자신이 지금 어떤 상황에서 어떤 압박을 받고 있으며 내가 뭘 잘못했고 뭘 반성해서 뭘 가야 되겠다, 뭐 국민을 위해서 뭘 해야 되겠다, 민족을 위해서 뭘 해야 되겠다, 이 정도까지는 뭐 바라기도 어려운 상황이고요. 예. 자기가 바로 앉아 있는지 옆으로 기울어져 있는지 뒤집어져 있는지 그걸 이해를 못 하고 있어요 지금. 자, 그런 사람이 오늘 밤밖에 시간이 안 남았는데 김용현도 지금 신병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고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만 할 거 아니에요. 여인형이 국방부를 보냈다. 즉 김용현이 그쪽에 있다. 영향을 행사하고 있다. 그의 말을 듣는 몇몇 사단장들이 있을 수 있다. 미친 척하고 북에 한번 시도하자. 그렇게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 그들한테는 차이가 뭐냐?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한반도 전쟁의 불씨를 지피고 전 세계적인 불안정을 초래할 그런 일들을 세계 최강국들이 압박을 넣고 있음에도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오늘 밤 정말 위험하다고 봅니다. 네. 자, 이것은 이제 박은정 의원이 정리를 잘 한 것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김용현 국방장관, 그럼 여인형 방첩사령관. 아까 저기 국정원 이야기를 했을 때도 방첩사령관하고 손을 잡고 뭘 해라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잖아요. 그 자체가 적극적으로 한 거면, 아니, 국정원 1차장한테 미친놈 소리까지 들은 건데, 물론 직접 그 코앞에서 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지난 몇 개월간, 지난 8월 달부터 준비를 했다고 하는 것인데, 뭘 준비한 건지 모르겠어요. 일을 벌인다는 입장에서. 급하게, 국정원 1차장한테 전화를 해서, 그 권한 바뀐 방첩사령관하고 도와줘서 해라. 방첩사령관이 부족하다는 걸 인정했다는 거예요. 혼자서 못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찰청장이 강력한 내란죄 공범으로서 의심이 되는 거예요. 강력하게 도와줬거든요. 조지호가. 그는 걸려들 겁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원래 계획 자체도 부실했고 확인한 것도 없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계엄령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나와 있었기 때문에 군 내부에서 다 알고 있다.
그에 대해서 마음의 결정도 있었다. 지지율은 계속 바닥이다. 군이 크게 동원되지 못할 것이다. 그걸 검토도 안 하고 일을 벌였는데 일을 벌이고 보니까 병력이 부족하다.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이. 많은 부분에서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는 분명히 한미연합사에 압박도 강하게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많은 사단장들이 움직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대통령 명령 안 들었다고 큰일 나겠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미연합사에서 움직이지 마라. 쟤는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움직이겠습니까? 일부 사단장이라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계획을 했던 것이 많이 실현이 못 됐어요. 그러니까 급하게 전화를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707 어디까지 갔어? 직접 특전사령관한테 전화까지 해서 확인했다는 거잖아요. 윤석열이. 안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게 계획대로. 특전사령관은 눈치를 딱 챈 거죠. 국방부 장관의 대화를 듣고 이야기를 듣고 또 계엄사령관의 이야기를 듣고 국회 도착해 보니까 난 잘못하면 큰일 나겠구나. 명령만 수행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척만 하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거기서 그가 국회 진짜 들어가서 그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을 잡아내고 폭력을 행사했다 그러면은 이게 큰 흐름에서 봤을 때 이것은 될 수가 없는 일이구나라는 판단을 했다는 거잖아요. 특전사령관이. 그래서 수방사령관도 제때 지금 양심선언을 하는 거잖아요. 명령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갔지만 최종 순간에 내가 발을 뺐다. 사실이기도 해요. 그만큼 이 처리를 어설프게 했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처리를 되게 어설프게 하겠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이런 폭력 사태 같은 거, 남북의 충돌은 뭘로 발생하느냐? 공포심에서 나와요. 윤석열은 공포에 질려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 둘이 제압이 되지 않았다. 이게 지금 큰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 밤에, 내일 투표할 때까지, 이제 표결 들어갈 때까지. 자,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 어떤 명령을 받았느냐 했더니 국회 통제를 해라. 그리고 추가로 이제 국회 통제를 해서 사실은 못 들어가게 해야 되는데 가서 보니까 다 들어와 있더라. 자, 여기서 민주당이 발빠르게 대응해서 국회를 직결하지 않았다면은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은 국회를 봉쇄했을 겁니다. 네, 이거는 그 민주당 내부에서 이에 대한 인식이 있었고 준비가 있었고 신속하게 모였다는 게가 박수를 쳐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지킨다는 부분에서 그들이 먼저 들어와서 보좌진하고 시민들이 막아섰기 때문에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 모이는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이것은 반란 행위다라는 것을 바로 전파하고 빨리 이해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이 똑똑함이라고 할게는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궁덩이 밀어 올려가지고 넘어간 거잖아요. 그러다가 떨어져서 코 깨진 사람도 있고 다리 다친 사람도 있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국회의장도 담 넘어가고 야당 대표도 담 넘어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중간한 상황에 뭔가 찝찝했던 특수전 사령관이 도착하고 보니까 국회 안은 이미 의원들이 들어가 있었다. 이걸 돌파에 들어가서 끌어내라는 국방장관의 추가 지시가 있었다. 총 쏘지 마라. 테이저건도 쓰지 마라. 일부 진입했지만 이거 아닌 것 같다. 빼라. 그거는 정말 잘 판단했다고 봅니다. 특수전 사령관은. 그것 때문에 우리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윤석열이 몇 시간 있다가 포기 선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래놓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홧김에 급질려고 했다. 이 세상의 모든 욕을 다 모아서 농축을 시켜서 던져줘도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예, 저도 시원하게 욕 한번 하고 싶네요, 진짜로. 예. 그래서 본회의장에 진입해서 끌어내라는 것을 불복했고, 안기부 차장은 불복했고, 그것은 지금 예인영 보안사 쪽에서도 그걸 수행할 수 있는 영향이 안 됐다. 제가 그래서 술 먹고 했다 이런 거예요. 그날로 날짜가 정해진 게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을 제가 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어설프게 일처리하면 됩니까? 예, 목숨을 걸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특수전 사령관이나 수방 사령관이 이렇게 대책 없이 해서 나중에 결과가 내가 열심히 가담하면 일이 되지도 않을 거고. 성공하면 혁명이지만 실패하면 나는 사형인데 사형될 가능성이 높은 걸로 판단이 되는 거예요. 일처리를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자, 내일 오후 7시에 표결이 되게 돼 있어요. 탄핵안하고 특검안이 같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오늘 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 자, 이제는 한동훈 측의 입장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당론이 바뀌지는 않더라도 많은 의원들이 여기 와서 조금만 보태면 탄핵되는 거예요. 예. 자, 국회 본회의 내일 하는데 왜 민주당에서는 한동훈의 입장 변화를 듣기 전에 결정을 한 것인데 나름 머리를 많이 썼어요. 탄핵 소추안은 재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필요해요. 그래서 국힘 의원들이 참석 안 하면 끝이에요. 재적 의원이 3분의 2가 와야 되니까. 이번에 계엄령 해제 같은 경우는 재적 의원의 2분의 1이었거든요. 예, 그거는 민주당 혼자서 할 수 있죠. 근데 재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라면은 국힘 의원들이 들어와 줘야 돼요. 그래서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같은 경우는 출석위원회 3분의 2 이상이면 돼요.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면 되거든요. 자, 저것을 막기 위해서는 국힘 의원들이 와야 된다. 그래서 두 개를 같이 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그 사이에 최소한 한동훈의 입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한동훈이 지난번에도 뭐 열 몇 명 여당 국힘 의원들이 와가지고 계엄령 해제할 때도 찬성표를 던졌잖아요. 예, 그건 가능성이 높다고 봐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제 전체 흐름을 봤을 때 그래서 윤석열한테 남은 시간은 요거밖에 없다. 그때까지 김용현하고 여인영하고 그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또 충성파 부대들을 동원해서 미친 짓을 할 가능성이 되게 높다.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도 인지하고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를 벌일 수 있는 거는 선방을 날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윤석열이거든요. 그가 현재 대통령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일이 나면은 후수를 둘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저는 지금 미국 쪽하고 미국 뭐 바이든도 지금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거기하고 러시아 쪽하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한테 이 상황에 대해서 인지를 시키고 북한도 알고 있겠지만 그 대응 방법에 대해서 부하 내동하지 말라는 그런 신호를 줘야 된다고 봐요. 저는. 이미 했을 수도 있어요. 네. 자, 그리고 이런 게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윤석열 계엄 해제돼도 또 하면 돼. 자, 아까 박은정 의원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검사 윤석열을 잘 아는데 이렇게 안 되면 계속 한다. 그래서 저는 그 말에 되게 그녀 박은정 의원의 그 윤석열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옛날부터 꾸준히 듣고 있거든요. 그 우리가 눈으로 확인한 게 있잖아요. 지난 한 3년간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나는 이미 모든 걸 던졌어요. 윤석열 입장에서는 하나 더 이상한 짓을 한다고 해서 나한테 나의 결과에서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게 요만큼이라도 기회를 준다면 하죠. 예. 자, 한동훈이 왜 마음을 틀었으며 특전사령관 그리고 수방사령관이 이렇게 양심선언을 하면서 추가 정보가 흘러나오느냐. 저는 일단 한동훈한테 크게 압박을 넣었다고 봅니다. 그 정보 자체도 미국의 압박에 의해서 나왔을 수가 있어요. 한동훈도 리스트에 있었다는 게. 그리고 옛날 한동훈도 지금 당으로 오면서 그의 딸 문제 때문에 미국 법무부로 가가지고 의혹에 대해서 뭔가 정리를 하고 온 그런 의혹을 강하게 받았잖아요. 그죠? 미국이 캐비넷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미국은 충분히 그런 카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언론이 보도하지 않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말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미국은. 박근혜 때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저는 미국이 좀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고 계속 강경 발언을 쏟아냈거든요. 오늘은 국무부의 부대변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이 친구를 자주 봅니다. 예, 거짓말도 많이 해요. 근데 오늘 이 말들에 보면은 그가 여태까지 썼던 단어들과 비교를 하면은 어제 국무부 부장관이 이야기했던 거 그리고 슬리반 국가안보보좌관 우리말로 하면 안보실장이죠. 그리고 그 전날 블링컨이 했던 이야기보다 엄청 구체적이고 직접적이에요. 직급이 낮아질수록 말을 강하게 하더라고요. 보니까 캠벨도 상당히 말을 강하게 했죠. 그거보다 훨씬 강하게 이야기했어요. 이걸 지금 3일째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을 하면서 뒤로 모습을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걸 분명히 보여줬을 거예요. 그래서 수방사령관 그게
한미 연합선을 통해서 다 오죠. 단속이 얼마나 들어갔겠습니까? 지금 미국의 이해에 엄청나게 반하고 있는데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한다는 게 미국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미 국무부 한국 민주적 시스템과 절차가 승리하기를 기대한다. 이 말은 탄핵시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탄핵시키라는 이야기예요. 한미동맹 기본의 기둥이 법치와 민주주의 지지할 것, 즉 윤석열은 법치와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어요. 또 한번 강조해요. 죄송합니다. 한미동맹은 특정 대통령이나 정부를 초월한다. 이야, 이거는 확인 사살까지 한 거죠. 예. 자, 그래서 여인영이나 지금 직에서 물러난 전 국방장관이 동원할 수 있는 건수는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조금의 불만 지르면 되고 그걸로 인해서 전체적인 판세를 바꿀 수 있다 생각하면 충분히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그 국방부 차관이 하는 짓이 엄청나게 위험하다고 보거든요. 겉으로는 잘못됐습니다. 지기에서 배제하겠습니다 하면서 시간을 벌어주고 있어요. 마지막 하루를. 네. 그래서 국민 여론이 이제 끝나는구나. 저 미친놈. 깜짝 놀랐네. 네, 오늘도 길을 걸어오는데 젊은 친구들의 목소리가 저한테까지 들려옵니다. 또라이. 예. 아주머니 2명이 지나가면서 마침 머리 위로 500MD 헬기가 지나갔습니다. 낮게 제가 사는 곳 가까이에 특전사 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몇 번씩 지나다닙니다.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욕을 하더군요.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네. 자, 그러면서 추가 압박을 이렇게 가했죠.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다음 주에 일본과 한국을 연이어서 방문하기로 돼 있었는데 한국 방문을 취소한다. 김영호 국방장관이 없으니까 안 오는 거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전체 맥락을 보십시오. 그러면서 한미일 동맹이란 말 쓰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원하는 거 들어주지 않았다는 것이고 이게 윤석열이 지금 미국과 완전히 돌아선 가장 큰 이유라고 봐지는 거예요. 자기를 전혀 안 도와준 거죠. 자기는 온갖 욕을 다 먹으면서 일본에게 굴욕적인 자세로 한미일 동맹을 위해서 관계 개선을 해줬는데 미국이 막판에 한미일 안 된다. 즉 그들의 동북아 전략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미 한두 달 전에. 그 뒤 수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소리 하고 저런 소리 하고 하면서 여론을 마사지하면서 넘어가고 있는 거죠. 핵심적인 방향은 러시아와의 타협이에요. 중국에 대한 포위고. 단기간에 군사적 도발을 통해서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한미와 미일 동맹 이렇게 끊어서 이야기를 했어요. 절대 네 말 원하는 거 들어줄 수 없다. 나하고 지금 게임을 할 형편이 아니다. 네가 거래를 하려고 하지 마라. 완전히 버렸다는 거예요, 윤석열을. 그리고 그게 그런 식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법치와 민주주의에 맞게 실현될 수 있도록 미국이 압박을 가하고 노력하겠다. 그 이야기예요. 윤석열 나가라는 거예요. 그걸 윤석열이 알죠. 하루밖에 안 남은 겁니다. 하루밖에. 예. 자, 오늘 좀 두서없이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자, 오늘 하루 별일 없이 잘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밤이. 예,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릴게요. 네.